그때 처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일이 제가 알던 날과 달랐습니다. 이건 보통 입양이거나요. 아니면 신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평온하다고 믿었던 노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입니다. 중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은 이제 평온하기만을 바라는 때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살, 20살, 30살에는 앞날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정리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이미 끝났고요. 아이도 없습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누굴 원망할 일도 없고요. 누굴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켜놓고 밥을 먹습니다. 누가 보면 편안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한 발 뒤에 있었고요. 항상 참는 쪽이 제 몫이었습니다. 내가 좀 참아라. 그 정도는 넘어가라.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그 말들이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았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른 채로요. 그러던 제가 58이 되던 해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가 누구인지 전부 부숴버릴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전화는 뜻밖에도 병원에서 왔습니다. 지방에 있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시죠? 처음에는 보험이나 행정 안내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에서 전화 올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출생 기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출생 기록이라니요.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의무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전산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출산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출산 기록이라는 말이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에 불일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인과 실제 분만 병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시설에서 태어났을 리 없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담당자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정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민등록 정정 요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을 고친다는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인생이 전부 틀린 건 아닐까? 며칠 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에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릴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하나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지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일이 제가 알던 날과 달랐습니다. 며칠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만일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더 이상했습니다. 신고일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차이였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이 정신없어서 늦게 신고했다고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달랐습니다. 병원 이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병원명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다고 들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괜히 가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말없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잠시 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입양이거나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신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르고 계신 경우라는 말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날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노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저 혼자만요.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자 이름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전남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동명이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주소도 함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살던 동네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어려웠습니다. 담당자는 직업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 직업 역시 알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나쯤은 어긋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생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불편해하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괜히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출신을 묻던 질문들이 다시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집요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몇 번 더 걸고 나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부터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결국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바로 불렀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외도 이야기였다고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가 나섰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알아보고 출생 기록을 정리하고 결혼까지 밀어붙였다고요. 저와의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결혼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집안에서는 끝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살면 된다고 배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정리된 일이라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침묵에 대한 동의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도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예전엔 보지 않던 페이지였습니다. 연필로 적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을 만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기댈 곳이 없어서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출산은 혼자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닥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보호시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위장 결혼을 했다고 썼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요.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평생 진실을 숨긴 채 살았다고요. 수첩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지키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도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유 없이 작아져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없이 조심스럽게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켰다고 믿었겠지만 그 침묵은 제 인생 전체에 묻혀있던 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폭탄은 너무 늦게 터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출생 정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아래 붙은 이야기도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살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장의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집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부탁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뒤집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니냐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라는 말, 넘기라는 말, 괜히 흔들지 말라는 말. 저는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모른 척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저는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제 것인지, 누군가의 선택으로 붙여진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만큼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해는 조용히 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진짜인지 아니면 익숙해진 침묵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안고 조용히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늦게라도 제 인생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인지. 남은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다는 건 종이 몇 장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선택이 공식 기록 위로 다시 올라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도 그분의 인생이 다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아버지의 이름 역시 서류 위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남을지도 다시 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은 전 남편 집안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예전부터 말이 적고 평판을 중시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괜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몹시 불편해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쪽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비슷한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바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사 자리에서도 대화에서도 그 차이는 자연스럽게 유지됐습니다. 그 균형을 끝내 넘지 못하고 결혼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 하나가 그 집안의 과거뿐 아니라 제 결혼까지 다시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제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평온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 시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사망 사유는 평범했고 기록은 단정했습니다. 유산은 모두 전 남편에게 상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안답게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유산 목록 중 하나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였습니다. 3억.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모른 척하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통장 개설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침묵의 값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통장만은 제 이름으로 남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조건이었다고요. 가족도 세상도 건드리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말을 아주 조용히 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합의된 일처럼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숫자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요. 불이 사그라질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날 숨긴 값이 이 정도였구나.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청의 최종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태어나 존재한 순간보다 숨겨진 시간이 더 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앞이 아니라 뒤로 걸어갑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요.